밸류 프로그램에 따라서 저 PBR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을 하죠. 코스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가장 강하게 상승을 하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저 PBR 대장주가 어떤 종목인지 알아보고 매매 전략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주식시장에서는 대장주 매수가 중요하죠. 저 PBR 종목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밸류 프로그램이 뭔지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뉴스 잠깐 보게 되면 자, 뉴스입니다. 밸류 프로그램이 코스닥 시장으로 상장사로 확대. 그러면서 코스닥 시장이 이번 주 좀 들썩들썩을 했지요.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보면 정부가 저평가되어 있는 실제로 저 PBR 종목이 왜 저평가되어 있는지 그리고 PBR을 높일 이행 방향을 독려를 하는 겁니다. 결국 저 PBR 종목 주가 부양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면 저 PBR 종목 PBR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실제로 PBR이라는 것은 여러분 간단히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본총계가 있고 시가총액이 있는데 요걸 나눠서 시가총액 나누기 자본총계에서 1보다 낮으면 그러니까 0. 얼마 되면 저평가됐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현대차를 예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현대차 보면 분기보고서입니다. 뭐 사업보고서든 반기보고서든 마찬가지고 분기보고서에서 쭉 보면 3번항 재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요중에 연결재무제표 중에 연결재무상태 요거 클릭을 하게 되면 쭉 나오거든요. 요중에 보면 친절하게 부채총계가 얼마고 자본총계가 얼마고 부채와 자본 합친 자산이 얼마다. 요중에 자본총계입니다. 자본총계 나누기 시가총액 요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2월 8일 기준으로 보면 시가총액이 52조 뭐 뒤에 몇천만원 자본총계가 101조 나누면 0.52 1보다 더 훨씬 낮은 저평가지요. 그래서 이걸 끌어올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저평가를 끌어올리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시가총액을 끌어올리면 되죠. 시가총액을 101조까지 주가 상승시키면 되죠. 그래서 이 시가총액을 끌어올리는 것, 즉 주가를 상승시키는 방법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인위적으로 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사주 매집입니다. 자사주. 현대차 자사주 큰돈 들여서 매집한다 그러면 주가가 상승을 하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호재지요. 호재. 그 다음 두 번째 분모에 있는 자본총계를 감소시키는 거죠. 이거 감소시키는 것은 배당입니다. 배당 많이 줄게 배당 많이 주고 배당만큼 빠지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호재지요. 그래서 이번 밸류 프로그램에 뭐 어떻게 보면 배당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자사주 매집해라. 이게 핵심이고 또 자사주 매집돼 있는 거 이거 소각하게 되면 또 호재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호재가 나올 걸 보고 저평가됐던 저 PBR 종목이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PBR이 얼마나 저평가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게 되면 현재 2월 8일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PBR이 0.95배입니다. 예전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에서 3월달 상승이 시작이 될 때 PBR이 0.96 이때보다도 더 낮고요. 그리고 코로나 위기 때 0.81 이처럼 1보다 낮은 저평가 때는 위기 때 그리고 지금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고요. 다른 나라에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하고 가장 비슷한 환경인 대만이 2.41배입니다. 우리나라가 0.95배인데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2.5배, 2배 반 더 상승을 해도 대만밖에 안 된다는 거죠. 중국, 인도 같은 경우는 3.69, 신흥국 전체를 합치더라도
1.65배,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고요. 이만큼 우리나라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저평가돼 있고요. 선진국으로 보면 미국은 4.55배입니다. 엄청 높죠. 4배 이상 주가가 상승을 해도 미국 못 따라간다는 거죠. 선진국 전체는 3.10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PBR 기준으로는 저평가돼 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나라만큼 끌어올리겠다고 야심차게 준비한 게 밸류 프로그램이니까요. 그러면 업종별로 어떻게 돼 있는지 알아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업종에 어떤 종목을 매수할 수 있지요. 업종별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먼저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 업종들이 다 저평가인데 고평가되어 있는 업종이 딱 3개 있습니다. 1보다 높은 업종. 이 업종은 불리하겠죠. 이번 정책에. 의약품, 즉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 그 다음 기계. 그 다음 전기전자, 반도체 포함한 IT. 이 세 업종이 이번 밸류 프로그램에 따라서 가장 소외를 받는다. 요렇게 보면 되고요. 결국은 성장주죠. 기계를 제외하고는 성장주인데 성장주들이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소외를 받는다. 나머지는 가고 대신 코스피 시장에서 주가 측면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것은 자동차입니다. 그 다음 금융이고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가장 수혜를 받느냐. PBR이 저평가되어 있는 비금속, 금속, 이거 철강으로 우리가 철강주라고 부르지요. 그 다음 운송 장비, 이건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자동차 부품. 이들이 저 PBR로 가장 수혜를 받고요. 음식료, 담배도 저 PBR이지만 PER이 42배 워낙 크고요. 컴퓨터도 저 PBR이지만 PER이 228배 접근하기 어렵고 결국은 철강주, 자동차 부품주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종목 알아볼게요. 그렇다면 먼저 코스피 시장 알아볼게요. 코스피 시장 종합적으로 보면 성장주, IT, 제약바이오 불리하고 그 다음 유리는 금융주, 자동차 유리하다. 코스닥도 자동차 부품주, 철강 유리하고 그 다음 분리는 전기전자, 제약바이오, 성장주 불리하다. 즉 기존 꿀뚝 산업들이 유리하고 저 PBR에서는 그 다음 성장주는 불리하다. 요렇게 보면 되고요. 자, 코스피 시장에서 보면 먼저 금융주입니다. 금융주들은 저 PBR 얘기, 밸류 프로그램이 얘기가 나온 1월 26일 종가부터 오늘까지 가장 크게 상승한 것은 하나금융, 그 다음 KB금융. 이 두 종목이 가장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심을 가지면 되고요. PBR이 3분기 네이버페이 기준으로 보면 0.31, 0.37, PER도 낮고요. 그래서 요 종목 중에 하나금융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금융입니다. 하나금융 차트 보면 얘기가 나오면서 강하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항상 얘기를 하지만 대형주들은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늘 21일 이동 평균선 붉은색입니다. 여기에 눌림이 나올 때 관심을 가진다 생각을 하고요. 대신 금융주들은 어떤 측면이 있냐고 하면 지금 금융주 같은 경우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홍콩 EL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태영건설 워커함 문제가 나오면서 충당금을 쌓아야 돼서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겁니다. 4분기 실적이 안 좋아서 사실 주가가 빌빌빌 했지만 갑자기 밸류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배당 이슈가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금융주들은 이번에 배당이 바뀌면서 2월 말 기준으로 작년 배당이 나오고 3월 말 기준으로 1분기 배당, 그래서 연속적으로 배당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더블 배당 또는 벚꽃 배당으로 불리죠. 그래서 이 배당 이슈를 타고 강하게 상승을 했다. 하지만 이 배당이 끝나고 난 뒤에는 뭐가 나올까요? 미국 금리 인하가 들어가죠. 그래서 금리 인하기에는 금융주가 안 좋다. 그래서 금융주들은 보유하고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배당 이슈가 나올 때 유리하고 배당 이슈가 끝나면 불리해지죠. 그래서 사실 금융주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분님들이 굳이 강하게 우리가 공격적으로 매수할 필요 없고, 그래서 2월 배당이 끝나고부터는 접근하지 말자.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영역이고, 보유하신 분들은 2월 말 배당 권리락이 되면 그 다음 매도하고 욕심을 버리자. 그 다음 하반기부터는 미국 금리 인하가 불거지면 금융주들은 불리해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가장 수혜를 받고 있는 자동차, 현대차 차트 한번 볼게요. 현대차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차트가 워낙 강하게 상승을 하지요. 그래서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거래량 또 뭐 워낙 강하고 강하게 상승을 해서 제가 이 종목은 정말 야수의 심장이다 이러신 분들은 5일 이동평균선 이하로 오면 일부 매수를 하고, 기본적으로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길게 보고 20일 이동평균선이 오면 매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고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2024년 올해 말에 미국에서 전기차 생산하는 호재가 있으니까 이 호재를 보고 상승을 할 개연성이 크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그래서 가장 수혜를 받는 것은 자동차주다. 자동차주에 대해서는 원래 힘을 가져야 되고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먼저 자동차주들이 왜 저평가가 돼 있는지 이것도 짧게 갈게요. 이건 감각상각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현대차나 기아차가 현재 디젤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데 이 만드는 공장이 자산에 포함이 돼 있죠. 그런데 전부 다 전기차 시장으로 바뀌어버리면 이거 고철이 되죠. 그래서 지금도 감각상각을 해가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너가 결국은 이거 못 쓰게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뭐라 그럴까요, 뭐 자기 자본에 대해서는 많이 안 쳐준다 이런 부분이 내포가 돼 있기 때문에 PBR이 낮게 돼 있다. 요 정도 설명을 드리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원래 미국에서 전기차 생산한다 이 이슈가 가장 클 걸로 보고요. 자동차는 결국 전기차 시장이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하고요. 또 원래는 실적이 감소할 거다. 이것도 약간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요. 그래서 정권사에서 원래 실적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뭐 EPS가 한 24% 감소할 거다. 대신 감소하더라도 2021년, 2023년 이때보다 영업이익이 좋다. 즉 주가를 보게 되면 이때 당시 차트로 한번 볼게요. 차트로 가장 길게 쭉 당겨보면 월봉으로 볼까요? 월봉으로 보면 이때입니다. 2021년, 2021년 당시 이때보다 영업이익이 더 좋아진다. 더 좋아진다. 감소를 하더라도. 그래서 이건 넘어가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미국에서 전기차 생산한다. 그러면 더 강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들은 올해 실적은 감소하지만 결국 미국 전기차 이슈를 타고 상승할 수 있다. 거기에 따라서 대응 전략, 야수의 심장은 5일 이동평균선에서 일부 매수, 그 다음 기본적인 전략은 20일 이동평균선까지 오면 매수하는 전략 설명을 드리고요. 뭐 대장주는 뻔합니다. 가장 강하게 상승을 한 현대차, 기아, 다른 거 볼 거 없죠. 여기에 매수 조건 대장주는 현대차다.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중소형주는 어떻게 될까요? 중소형주에서도 가장 수혜를 받는 것은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가장 크게 상승을 한 게 서현이와 그 다음 PHA 이 두 종목이 대장주입니다. 뭐 PBR도 0.52, 뭐 PHA 같은 경우는 0.28, PER도 10보다 낮고요. 대신 서현인화는 부채가 자본총계보다 많다. 불리한 점이 있지만 PHA는 부채마저 적다. 뭐 완벽하다. 그리고 코스닥은 이번에 밸류 프로그램이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지만 시가총액보다는 자본총계가 얼마 이상 되는 기업 포함을 한다. 그래서 뭐 7천억 이상 이들 종목이 포함이 되면 이번 프로그램에 이들 종목 날아갑니다. 그게 아니고 뭐 1조 원 이상 좀 높게 책정이 되면 하이텍이 날아갈 수 있고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 뭐 밸류 프로그램이 자본총계 1조 원 이상으로 포함될지 7천억 이상으로 포함이 될지 여기에 따라서 대장주가 바뀔 수 있다. 1조 원 이상 성화이텍 매수고
한 7천억까지이면 PHA나 서현이와 이들 종목 매수한다 생각을 하시고요. 자, PHA, 서현이와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PHA입니다. 강하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하면 조정 나올 때 뭐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분할 매수, 뭐 결국 추격 매수나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은 분할 매수를 하고 또 21 이동 평균선 오면 매수한다 설명을 드리고요. 대신 밸류 프로그램에 포함이 안 되면 다시 조정 받을 수 있다. 이 점도 명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체가 추격하기는 어렵다. 그 다음 서현이와도 마찬가지 강하게 상승을 하고 변동성이 있죠. 이들 종목이 어떻게 되냐. 밸류 프로그램이 뭐 1조 원까지 카트라인 떼면 대자리로 오게 되고 그게 아니면 7천억이면 이들 종목이 강지요. 그래서 뭐 일단 지금 추격 매수는 비중이 작게 들어가고 20일 이동 평균선 나오면 강하게 정부 발표가 나면 사실은 확 튈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발표 나기 전에는 비중을 적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 이 점도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혜를 받는 것은 철강주입니다. 철강주 중에서는 대장주가 휴스틸하고 세아베스틸 한 18% 상승을 했죠. 그래서 다른 업종에 비해서 상승률이 낮기 때문에 뭐 얘네들은 뭐 강하게 가는 업종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장주를 알아야 되죠. 휴스틸 차트 한번 볼게요. 휴스틸 차트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약하죠. 이런 것들은 결국 뭐 21 이동 평균선 기다려야 되고요. 약한 업종에 가기보다는 항상 주식은 강한 업종, 강한 종목에 접근을 해야 된다 설명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볼게요. 철강 업종은 중국 철강 가격 방향성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중국 철강 가격 선물 가격인데 2022년 말부터 2023년 강하게 상승을 할 때 우리나라 중소형 철강 업종이 강하게 상승을 했고 현재 횡보 중이고요. 이게 상승을 하면 랠리가 나오고 하락을 하게 되면 또 조정을 받지요. 그래서 아직 방향성이 나오지 않았고 이 방향성은 중국 정부의 부양책에 따라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책이 중국 정부가 부동산이 어려운데 부동산에 강한 부양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방향이 나오지 않았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제가 밸류 프로그램에 따라 종목들 설명을 드렸지만 이거 외에 소액으로 투자하신다 이러신 분들은 제 영상 유튜브 들어오시면 제 유튜브에 밑에 보면 핵심 매매 기법 그 다음에 밑에 보게 되면 소액으로 핵심 매매 기법하고 소액으로 부자 되기 잠시만요. 보게 되면 핵심 매매 기법 그 다음 소액으로 부자 되기 그 다음 소액으로 계좌 인정 기법 이거 영상 꼭 참고하시면 여러분 소액으로 어떻게 투자했을 때 크게 수익 나는지 반드시 코스닥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반드시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영상을 보더라도 또 종목 찾는 게 쉽지 않지요. 또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지금 올해부터 채널 회원 운영을 하니까 요거 채널 회원 가입하시면 구체적인 종목 공유를 해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종목이 최대 수혜인지 알아요. 자,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구독 반드시 눌러주시고 구독자 여러분님들은 늘 감사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에 힘이 제가 뿡뿡 나고요. 좋아요에도 힘이 뿡뿡 납니다. 자, 여러분 명절 보내고 새로 시작하는 화요일부터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희건이었습니다.